최근 부산고등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해 순차로 이사장으로 취임해 의료법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내세우며 병원을 운영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을 위해 자신들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 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 졸업 후 법무부와 부산고등검찰청 법무관을 지낸 이석형 변호사에게 듣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혹시 사무장병원이 적발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병원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의 경영에 간섭하고 병원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의 의료 지시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에 전념하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법안에서는 그 신고를 조금 더 정기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 이 법안은 사실 저희가 이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의 문구를 보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그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구만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2016년에 저희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이제 법이 입법이 됐는데 네.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에 보시면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법률안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법안의 이제 입법 취지 자체는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네. 법의 문구 자체가 실태조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아닌 의료법 위반을 고발하거나 네.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기 위한 어떤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항 자체로는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청, 또 법인 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우려가 없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는 저희가 의문이 없는데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고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모든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되는 의무를 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좀 문구 자체만 봤을 때는 우려되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없는 기관이나 이제 좀 일반적인 기관들에도 이런 의무가 부과가 되면 나중에 이제 조사권의 남용이나 이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장병원 의사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은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었을 때 자신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위반 행위를 기초로 의료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료인으로서의 대출 행위가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추후에 보험급여가 이제 취소되고 부당이득을 거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변칙적으로는 병원 내 식당조차도 위탁 운영이 있고 직영 운영이 있는데 직영 운영을 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위탁 운영을 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한방병원에서도 이렇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의료인을 채용을 해서 엑스레이 같은 어떤 시술을 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네, 특히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분들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사를 고용을 하고 그 의사에게 이제 진료 행위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처치나 이제 진단은 그러니까 처방은 한의사가 하고 처치나 진단은 의사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부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갓 자격을 획득하신 의사분이나 좀 사회 경험이 많지 않는 의사분을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좀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이렇게 이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이제 방조하거나 교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사무장병원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일까요? 이제 사무장병원이라 하면 이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의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개별 의료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했느냐의 문제로서 사무장병원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당함을 인지해 고소하거나 내부 다툼에 의한 맞고소로 사무장병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 법안 역시 빈틈을 보이고 있어 향후 후속 입법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입법 예고였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한 곳에서 21대 초선 의원들의 당선 이후 재산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초선 의원 175명의 총선 후보 시절과 당선 뒤 신고 재산을 비교한 결과 5달 동안 평균 10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866억 원이 늘어났고 그 뒤로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이 288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17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수가 크게 변한 주된 이유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후보자 등록된 주식의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당선 뒤 실제 평가액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상위 15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 총선 중 초선 비율이 가장 높았던 21대 국회지만 재산 변동률 역시 높아 결과적으로 국민은 후보자의 부정확한 재산 정보로 평가해 투표한 겁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결국 자신들이 속한 상류를 떠날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그들. 우리 국회의 씁쓸한 단면이지 않을까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